이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관성력으로 풀 수 있는 방법 한 개 하고 관성력, 그 다음에 상대 가속도, 그 다음에 점검사항으로 세 번째는 라지엠의 입장, 이 세 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때는 T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먼저 풀이만 간단하게 하면 여기에서 여기에 라지엠에 대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말은 사람을 여기에 비관성계인 사람을 한 명 그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 F의 가속도로 해서 간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M의 입장에서 M1의 입장에서 관성력을 이용해서 쓰면 우리는 이 전체가 움직이고 있는 이 전체가 이렇게 A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 M1의 입장에서는 라지엠1의 A의 관성력하고 지금 현재 M1 입장에 있으면 관성력과 M1A와 여기에 작용하는 장력 T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 개씩을 쓸 수 있고,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M2 입장에서도 보면 M2 입장에서도 보면 이 물체는 중력 M2G로 받을 거고 T로 이렇게 받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주의점은 나중에 여기에 수직 강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긴 있을 건데, 일단은 요 두 개만 먼저 생각해 보면 식을 한 개 적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에서. 그러면 어떻게 적냐면 M1A는 T고 T는 M2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는 M1분의 M2의 G가 되고, 그때 이 전체 물체가 한 개로 봤을 때 전체 입장에서 F로 밀고 있기 때문에 M1 더하기 M2의 라지 M 전체의 가속도 A, 아까 여기에 있는 보라색을 쓸까요? A는 F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A를 M1 더하기 M2의 라지 M의 F는 M1분의 M2의 G 라고 쓰면 우리가 구하는 F는 M1 더하기 M2의 라지 M의 M1분의 M2의 G가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티피컬한 프로블럼을 풀 때 가장 기본이 되어서 관성력으로 푸는 방법입니다. 이때 이제 상대 가속도는 놔두놓고 디귿에 대해서 한번 더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풀이가 끝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여기까지 했는데 우리는 조금 더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번 더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라지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지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라지엠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같이 이렇게 힘을 받아서 가속도 A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라지엠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라지엠의 A는 F 이렇게만 표현하면 위에 있는 식하고 맞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존재해야 되냐면 이 M2가 밀고 있는 수직 강력이 작용합니다. 이게 M2에 의한 수직 강력입니다. 그러면 M2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M2는 관성계로 생각하면 여기에 있는 수직 강력 M2A는 N이 될 거고, 반대로 이것이 관성력으로 생각하면 옆으로 밀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물체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옆으로 민다고. 그래서 이 물체가 한 개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n이 되고 이 값은 m2a가 되겠죠.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한 될 것 같은데 이 f는 이 위에 있는 거하고 같지 않게 됩니다. 이때 이거 여러 가지 중에서 여기가 좀 힘듭니다. 여기에 있는 도르래까지를 한 물체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작용하냐면 t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t까지 써줘야 됩니다. 이때 t가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m2g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나머지 있는 것을 전부 다 a를 다 넘겨버리면 라지 m 더하기 m2의 a 넘어가면 더하기 m2g는 f가 됩니다. 그럼 이거하고 같냐라고 하면 여기에서 아까 a를 m1분의 m2의 g라고 구했기 때문에 결국 이 f는 이 f하고 같은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라지 m의 입장을 왜 생각했냐면 이 t를 더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니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니은의 상대 가속도는 왜 도입하느냐라고 하면 이 물체가 지금은 정지해 있지만 움직이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이게 M1이고 라지 M이고 여기가 M2 이렇게 힘 F를 줬을 때 이 물체가 먼저 정지했다라고 하면 이 상대 가속도가 B는 0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에서 B로 있고 이 전체를 A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이 힘이 작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M1이 정지하지 않고 미끄러지겠죠. 그때를 가정해서 생각하는 게 이 상대 가속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 M1의 관성계로 먼저 하면 B 플러스 A는 T가 됩니다. 여기 있는 이거를 풀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B 플러스 A. 그러니까 이 M1의 입장에서는 B로 앞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이 전체가 A로 더 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지금 현재는 정지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0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식 M1A는 T라고 해서 바로 관성력으로 구했던 식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비관성계로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M1B는 이때는 T-M1A 가지고 이 관성력이라고 하는 것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방향을 좀 잘해야 돼서 이 비관성계 입장에서는 오직 상대 가속도만 쓸 수 있습니다. 결국은 같은 값이 나오고 이 물체에 있는 t를 구하려고 하면 만약에 여기에서도 뭐 a는 0이니까 m1a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m2의 입장에서는 밑으로 내려오고 있겠죠. b로 이렇게 b로 내려오고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m2b는 이때는 옆으로 가는 a에 대해서 방향 이게 뭐라면 y축만 생각하면 됩니다. m2g-t 이렇게 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b가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구했던 m2g는 t가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 식이 나오는데 이 b를 쓴 이유는 움직일 경우를 생각해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m2에 대한 a는 n에 대해서 x축 방향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 b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여기에서 이걸 풀면 끝나는 거고 만약에 이 전체가 있다라고 하면 상대 가속도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찰이 없는 경우에는 EF는 우리가
상대 가속도 b가 0이 아니다 라고 하면 m1 b 플러스 a는 t가 되고, 그 다음에 m2b는 m2g 마이너스 t가 됩니다. 이거는 좀 복잡하게 나오긴 나올 건데, 라지 M의 입장에서 라지 MA는 f 마이너스 n 마이너스 t 라고 이렇게 써야지만 이 f가 되기 때문에 n에 대해서는 쓰면 m2a는 n, 이거를 전체로 풀면 b가 있는 경우에도 나오는데, 이때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 f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m1 더하기 m2의 라지 m의 어떤 물체에 대한 가속도 a로 가고, 여기에서 결론을 먼저 내서 조금 아쉽긴 한데 m1에 b만큼의 추가적인 힘이 더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a 값은 앞에서 구했던 m1분의 m2ga 보다는 작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를 구했던 값이 되기 때문에 결론은 이건데, 중간 과정이 진짜 이 문제에서는 정지한 상태에서 푸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심화 내용이 될 겁니다. 일단은 앞에서 우리가 썼을 때 이 12번에서 이 2번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관성력을 이용해서 대부분 많이 풀게 됩니다.